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본의 아니게 모자를 썼는데, 제가 주말 한 이틀 동안 혼자 이렇게 육아를 하다 보니 사실 못 씻었습니다. 씻지 못해가지고, 네, 지금 머리가 굉장히 기름져 있고, 또 면도도 안 한 상태라서, 네, 몰골이 조금 더러운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또, 굳이 또, 제 수염 같은 거 보겠다고 코딱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확대하지 마시고, 네,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 내용을 살짝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 구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되짚어보고, 그다음 학습지에 있던 문제 3개 같이 풀어보고, 이제 원서에서 발췌한 텍스트 간단히 살펴보는 걸로 구성을 조금 바꿨고, 그래도 10분 안에 끝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부분은 총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비 오는 날에 클라리스와 몬테그가 대화를 나누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몬테그가 직장 동료 소방관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몬테그가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불법으로 책을 소지한 어떤 여성의 집에 현장 출동한 거.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 클라리스와 몬테그가 비 오는 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클라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저씨, 민들레를 턱에 이렇게 문질러서 민들레 색이 묻어나면 사랑에 빠진 거래요. 이런 굉장히 로맨틱하고 순수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사이키아트리스트란 말이 나오죠. 정신과죠. 그래서 우리 클라리스는 정신과에 다녀요. 근데 이 정신과를 본인이 원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they make me go. 그들이 나로 하여금 가도록 시켰다. 즉 누군가의 시킴, 명령, 지침에 의해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 정부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누군지는 밝혀지지 아직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아무튼 정신과에 다니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정신과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비가 오면 고개 이렇게 젖히고 빗물을 받아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빗물이 마치 와인 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클라리스랑 헤어지고 우리 몬테거도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죠. 네, 빗물을 받아 먹는 행동을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파트였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출근을 해요. 이제 소방서에 출근을 하는데 소방서에 보면 이렇게 사냥개가 있어요. The Hound. 근데 이 Hound 사냥개가 진짜 살아있는 사냥개가 아니라 기계로 된 메카니컬 하운드거든요. 기계로 된 사냥개, 로봇 사냥개예요. 근데 이제 이 로봇 사냥개가 먼테그한테 굉장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르릉거리면서 적대심을 품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먼테가 쫄아가지고 이제 빤스런하죠.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본부로 올라가서 이제 동료들이랑 대화를 해요. 저 걔 이상하다. 날 보면 자꾸 위협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니까 동료들이 그럴 일이 없다. 저 걔는 우리가 이렇게 짜놓은 시스템대로 움직이는데 왜 주인과도 같은 소방관에게 적대심을 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해요. guilty conscience? 그러니까 너 혹시 뭐 양심의 가책, 양심에 찔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조로 마무리가 되는데 뭐 진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의 복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리스랑 이제 계속 이렇게 퇴근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he did not even know he missed her or was looking for her. 그, 이제 계속 같이 퇴근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클라리스가 없어요. 자기 퇴근길에 클라리스가 없어. 그래서 클라리스를 그리워하고 클라리스를 찾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런 내면의 마음을 did not know. 알지 못했다. 실제로는 클라리스를 그리워하고 그녀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무튼 클라리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동료 소방관들이랑 카드 게임을 하는데 이 카드 게임에서 이제 몬테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 옛적에 소방관이 불을 끄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 지금처럼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소방관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룰북 소방관의 지침이 담긴 규범책을 꺼내요. 규범책에 의하면 1790년부터 이제 소방관은 불을 지르고 책을 태우는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때 갑자기 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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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 알람이 울려요. 그쵸? 사건이 터진 거죠.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이제 책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이 여성 집에 출동을 해서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책을 다 꺼내서 등유를 바른 다음에 불을 지르려고 하죠. 특이하게 보통 이렇게 책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경찰이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안 끌려가고 집에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뭔가 당당하고 태연하게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테그가 뭐 하세요? 빨리 갑시다 라고 하니까 안 가. 끝까지 안 가고 성냥불을 탁 켭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동료 소방관, 먼테그의 동료인 BT가 이 라이터로 불을 지르기 전에 이 여자가 먼저 성냥불로 책과 함께 자기 자신을 불태웁니다. 마치 순교자처럼 책과 함께 자기 자신을 화형시키는 거죠. 자살을 한 거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빨리 풀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다 푸셨을 텐데, 자, 1번 보시면 다음 대사에 드러나는 클라리스 모습. 자, 1번 보시면 첫 번째 대사는 이런 거죠. 아저씨, 민들레 턱에 비비면 이렇게 노랗게 묻어나면 사랑에 빠진다는 거,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저는 비가 오는 날 이렇게 고개를 젖혀서 빗물 받아먹는 걸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게 뭐예요?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순수하고 로맨틱한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A죠. 자, 그 다음 2번. 다음 대사에서 알 수 있는 먼테그의 모습과 심리 상태. 자, 첫 번째 대사는 이거죠. 그 사냥개예요. It doesn't like me. 나를 안 좋아하더라. 이게 나를 위협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about the fire last week. 지난주에 있었던 자기가 출동했던 사건에 대해 이렇게 떠올리면서 근데 그 남자 wasn't insane. 미치지 않았더라. 미치지 않았는데도 왜 정신병원에 끌려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장면이거든요.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죠. 마지막. 이건 뒤에서 읽을 텐데,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fireman, 소방관들이 prevent fires, 불을 예방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rather than stoke them up. 그 불을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대신에 지금처럼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불을 막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다 뭐겠어요? C죠. 자기의 직업과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소방관들은 그냥 이 사회 시스템에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죠. 그렇죠? 다음 3번. 먼테가 출동한 마지막 현장에서 이제 노부인이 책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고 책과 함께 자기 자신을 화형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넘길게요. 자, 이제 여러분 원서에서 발췌한 텍스트 간단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서에서 가져온 부분은 뭐 우리 만화책들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보시면 he opened his mouth, 그의 입을 연 다음에 클라리스가 자신한테 말한 그거 그대로 입 밖으로 꺼냈다라는 뜻이죠. 뭐를 입 밖으로 꺼냈어요? Didn't firemen prevent fires? 옛날 옛적에는 소방관이 prevent, 예방하지 않았냐? 불을, 그렇죠? rather than stoke them up,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대신에, 즉 지금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불을 예방하고 끄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that's rich. 여러분들 rich는요 부유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nonsense라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먼테그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자기 그 동료 소방관인 스톤맨과 블랙이란 동료 소방관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룰북스 그 소방관의 규정이 담긴 규정책을 보여줘요. 이 규정책에는 Brief History of the Firemen of America 미국 소방관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1790년부터 이 규정이 설립되었고 이 규정에 의하면 to ban English influenced books in the colonies. 그래서 콜로니 여러분 미국이죠. 미국이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죠. 그래서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의 영향을 받은 책들을 모두 burn 불태우는 게 이 규정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first fireman 초대 소방관이 바로 누구? 벤자민 플랭클린. 벤자민 플랭클린이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내려오는 소방관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으로 딱 못 박아놔요. 첫 번째, answer the alarm quickly. 경보음, 사건 경보음이 울리면 즉각적으로 응답해라. 두 번째, start the fire swiftly. 재빠르게 불을 질러라. 세 번째, burn everything. 모든 걸 태워버리고. 네 번째, report back to firehouse. 소방서에 바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보고하고. stand alert. 그럼 alert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경계하는,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tand alert for other alarms. 다음 알람에 대해서, 다음 사건 경보음에 대해서 언제나 경계하고 있어라.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라. 이런 규정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네. 뿅.